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을 기록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날 미국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중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다시 한번 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강보합 마감이 되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은 좀 실패했지만 어쨌든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날 펠로톤이라든지 줌비디오, 도큐사인과 같이 작년에 강력한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애플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신작 아이폰 생산량을 20%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만큼 신작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10년물 국채금리를 하락시켰는데요. 연준이 상당 기간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한 겁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1.35%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표가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채금리도 어제는 또 올랐었는데 이런 그 물가 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금리는 다시 한번 1.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히려 금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자, 금리가 하락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자 반면에 이 부담감을 벗어낸 금값의 경우에는 1%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1% 정도 오르면서 1,828.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과 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일단 1.0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0.7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에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또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밑돌고 비용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2.5%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블랙록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약 57센트 정도 상회한 10.03달러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나쁜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가량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델타항공도 보도하겠습니다. 델타항공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적자가 축소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07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1.5% 정도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룰루레몬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강력 매수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또 룰루레몬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룰루레몬의 주가는 1.6%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이날 크게 떨어졌는데요. 자, 이날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량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달 초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이유가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는 더 증산하고 싶습니다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것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3.23% 내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72.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증시 추가 상승 딱 좋아. 이거 저희가 광고에서 많이 봤는데 딱 좋아 이러면서. 자, 좋아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딱 좋은 데이라고 키워드를 선정하려다가 그러면 이제 특정 상품명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이 딱 좋아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just right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골디락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시에서도 업사이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너무 뜨거웠다면은 올해 이익 성장이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공포에 지금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차가워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소비자를 비롯해서 신용시장 및 연준과 또 의회 아니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도모하기에 딱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잉여 현금 2.5조 달러 규모를 쌓아놓고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이 같은 돈을 결국은 소비, 재화와 서비스로 이제 많이 돌릴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시장, 즉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좀 매크로 측면에서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을 뭐 연준에 예치를 하거나 굉장히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 같은 부분이 결국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프라 투자가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는 2023년 정도에서야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도 시장은 이 같은 연준의 정책 변화를 그다지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상반기에 호성적을 기록을 했을 때 하반기에 증시가 추가 상승했었던 역사적 패턴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삼으라라고 또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파월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연준 정책도 딱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뭐 부합을 하듯이 네. 오늘 파월 의장도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전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6월에 CPI가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해진 행보, 뭐 스크립트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 이번에 또 나와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더 높게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리오프닝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문에서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은 결국 완화될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던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이번에 공공보건 상황의 개선이 지속되면서 고용도 앞으로도 호조세가 기대된다라고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주요 기관들의 이 반응을 종합을 해보면요. 채권 전문 기관인 PGIM에서는 인플레이션 공포감을 시장이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인시그니라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서프라이즈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완전 회복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그 분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구조적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이 공포가 피크를 치고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죠. 거기에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시장과의 또 원활한 소통 그리고 파월 의장의 뭐 오늘과 같은 그런 네네. 발언 이런 것들이 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이 참 사실 고맙다고 느껴지는 게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 그대로 계속 굳은 심지를 좀 유지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혼란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저희가 음주 측정할 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애플이 요즘에 이게 부품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올해 출시될 예정인 신작 아이폰 생산량을 20%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국내 아이폰 부품 생산 업체들에게도 좀 관련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부품 생산 업체들에게 이 신작 아이폰 부품 생산량을 20% 늘려달라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사실 매번 생산량 수준을 약 7,500만 대 정도, 연말에 7,500만 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9천만 대 정도까지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신작 아이폰을 9천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만큼 애플 측에서는 신작 아이폰을 내놨을 때 그만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 소식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심지어 작년 아이폰 12 모델이 나왔을 때가 이제 5G 첫 모델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팔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슈퍼사이클로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아이폰 12가 팔린 것보다도 내년에 신작 아이폰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관련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은 약 2억 3,4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2억 3,700만 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2억 4,900만 대까지 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애플도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인데 아이폰 판매량만 전년 동기 대비 약 65% 이상 지난 2분기에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5G가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애플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애플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계절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애플이 통상적으로 9월쯤에 아이폰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어김없이 그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퀄컴 등의 이제 애플의 칩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도 동반으로 좀 견인하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이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낙관론에 좀 힘을 보태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등의 엔드마켓 전반에서의 수요 호조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의 FY 2021에서 2023까지의 이익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이익 전망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이제 에어태그 등의 고마진 액세서리 판매도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70를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주식을 지금이 살 때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JP모건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도 서비스 매출 등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우월하다고 예상이 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5 올린 $175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이 횡보할 때도 사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그다지 나쁜 것이 없었고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또 편승하는 또 고무적인 그런 투자 의견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순환매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뭐 애플과 아마존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펠로톤 매수 멈춰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펠로톤의 오랜 이제 낙관론자가 있는데 이제는 매수를 멈출 때라고 좀 표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낙관론자가 베어로 바뀌었을 때는 또 시장 충격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펠로톤의 주가도 약간 5% 급락을 하면서 충격이 좀 많이 나타났던 네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웨드부시였는데요. 아웃포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로 $115를 제시를 했습니다. 요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경쟁을 극복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IB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 펠로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고수해왔던 그런 IB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쟁은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 이 당연히 이제 홈트가 아니고 대면적인 운동 옵션이 되살아나는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그리고 홈트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6월 분기에 SNS 플랫폼상의 어떤 고객들의 참여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절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펠로톤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수요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이 같은 추가 성장에 얼마나 배팅을 더 해줄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부여해줄지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의 중립 의견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뭐 근본적인 수요 성장이나 아니면 시장의 추가 성장 베팅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펠로톤이 내놨던 기업 웰리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의 성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펠로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제 좀 반대편에 서 있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비재들도 있잖아요.
네, 이 펠로톤에 대해서 불이 배어로 돌아섰다. 네. 여기를 우리가 경기 서비스 섹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좀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네. 일부는 이제 당연히 야외 활동이 증대되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날 이 골드만삭스에서 룰루레몬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죠. 그러면서 컨빅션 바이 리스트, 강력 매수 리스트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팬데믹에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리더십을 오히려 확대를 했다.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액티브 그리고 캐주얼 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사이드를 비교적 높게 점친 목표 주가 447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외에도 랄프 로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레비 스트라우스 등에 대한 이 매수 의견도 새롭게 좀 제시를 했는데요. 즉 야외 활동이 이제 많아지고 청바지도 입고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선별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리오프닝 모멘텀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룰루레몬을 당사가 좋게 보는 이유도 남성복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스마트 미러 업체 이 미러라는 또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또 시장 개척을 또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이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너무 쉽게 보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모멘텀도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리오프닝 모멘텀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리오프닝 모멘텀만 가져가는 그런 그 기업들 말고 본인들이 따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팬데믹 모멘텀 아니면 리오프닝 모멘텀만을 줬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네. 결국은 테마성이 그렇죠. 투자받게 되지가 네.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펀더멘털 상에서 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 아니면은 원래부터 이익 성장의 그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테일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팬데믹이라든지 리오프닝 수혜는 꼬리로 이제 달리는 뭐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연에 더욱더 집중을 하라라는 그런 조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룰루레몬을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